공약을 남발하고 있어서 대단히 국민들로부터 걱정스러운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게 준비된 대통령이 할 발언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매년 재정 적자가 30조씩을 넘게 발생하고 있고 박근혜 정권 들어와서 4년 동안 국가 부채가 200조가 넘게 지금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 부채를 좀 갚아서 재정 건전성을 높이겠다 하는 그런 대선 후보는 한 명도 안 보이고 어떻게든 이 경제가 나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을 쥐어짜서 이 재원을 다 어디서 마련합니까? 이렇게 포퓰리즘 공약을 남발해서는 안 된다. 4년 전에도 박근혜 대통령께서 65세 이상 노인들에게는 무조건 한 달에 20만 원씩 주겠다라고 해가지고 그때 겨우 3% 차로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것을 마치 벤치마킹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우선 당선되고 보자 라는 식의 이런 대선 공약 남발은 국민들에게 불신을 넘어서 혐오감까지 주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경고합니다. 오히려 사드라든지 개헌이라든지 이런 국가의 장래 중대사에 대해서는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이면서 이런 공약에 대해서는 무책임한 빌공짜 공약을 발표하는 것은 국가 지도자로서의 자세가 안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4차 혁명 시대를 앞두고 앞으로 미래를 이끌어갈 비전을 제시하고 또 정직하게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대선 후보를 국민들은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법원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와 법률적 평가를 두고 봤을 때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삼성이라는 거대한 회사의 힘과 돈이 한 개인을 위해서 남용됐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회사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서 대통령과 비선 실세에게 회사 돈을 횡령해 뇌물을 바치고 진실이 드러나도 끝까지 거짓말을 친 것입니다. 그런 이재용 부회장의 혐의가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없다고 하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이 특검에게 주는 희망의 메시지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모든 혐의를 대통령의 압박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삼성도 피해자다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법원이 이러한 삼성의 주장에 귀를 기울여줬다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가 더욱더 명백해진 것입니다. 특검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에 당황해하지 말고 지금까지 보여줬던 그 날카로움으로 심기일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바른정당에 입당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고 합니다. 본인을 지지하는 일부 새누리당 세력과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들과 함께 입당하는 대신 사무총장 등 주요 당직을 요구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습니다. 우리 당의 일은 아니지만 우려스러우며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언론 보도가 만약 사실이라면 반 총장은 정치 교체가 아닌 정치 교대라는 공식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새로운 얼굴은 새로운 방식으로 국민께 다가서야 합니다. 언론에서 반 총장의 등장을 우리 당 안철수 전 대표와 많이 비교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안철수 대표가 새 정치를 들고 국민 앞에 섰을 때와 반 총장의 현재 이상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반 총장은 안철수 전 대표가 새 정치를 위해서 광야에서 홀로 싸웠던 모습처럼 반기문식 새 정치를 보여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어제 김문길 한일문화연구소 소장이 입수해서 공개한 일본군 보병의 진중일지를 통해서 일본군의 위안부 운영이 공식 문서로 확인되었습니다. 일본이 작년 1월 유엔 제출 보고서에까지 위안부의 강제 연행 증거는 찾지 못했다라고 주장했지만 결국 허위라는 것이 드러났고
위안부를 일본 군대가 아니라 민간에서 운영했다라는 일본 정부의 주장이 거짓말이라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더욱 과관인 것은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서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이 위안부 피해 당사자인 김복득 할머니에게 할머니도 모르게 1억 원의 1호금을 통장에 입금시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병상에 계신 김복득 할머니는 통장을 번 적도 없다. 받았다면 돌려줘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정부와 이 재단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 일하는 것입니까? 정부는 더 이상 일본의 위안부 만행 지우기에 덩달아 놀아나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얼마 전 강주 5.18 민주화운동 당시에 금남로 전일 빌딩에 남은 총탄이 헬기 사격일 가능성이 높다는 국가수 발표가 있었습니다. 어제 5.18 기념재단은 1980년 5월 군 헬기 사격 현장을 목격한 강주 시민의 증언 기록을 발표했습니다. 자료에는 군 헬기에서 발사한 총탄을 맞고 시민이 숨졌다는 목격담과 총소리 후에 지붕 천장에 구멍이 뚫려 기왓장 틈으로 하늘이 보이고 벽에도 총알들이 박혀 있었다는 증언입니다. 이 밖에도 5.18 당시 육군 백상 항공 대대장으로 근무했던 군 내부자의 증언도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했습니다. 군 당국은 37년간 인정하지 않은 5.18 당시 헬기 사격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고 신속한 사과를 통해서 불행한 역사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